이번 주는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상승 탄력 쭉 높이면서 5장까지 끌고 왔는데요. 일단은 대체적으로 종목들도 견고하게 버텨줍니다. 반등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지 스타캐치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통과 함께 하고요.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보시면 전 종목이 상승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의 1위를 보시면 신라젠인데요. 네, 신라젠이 벌써 이틀째 거래 제한폭까지 상승하게 됐습니다. 이 거래 재개하기 전에 이 거래 정지 때의 종가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주주의 보호 예수 연장이라는 호재 두 가지를 안고 있습니다. 신라젠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좀 엇갈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흐름 자체는 이틀째 상한가에 도달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2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벌써 9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 바구니에 들고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11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하는 흐름이고요.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확실히 저점에서 좀 밸류적인 매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지수에 대한 확인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나란히 3위와 5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대로 강한 반등 보여주고요. 코스닥도 더 오릅니다. 4% 이상의 오름세 구간 가져가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 종목들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4위에 보시면 카카오가 있는데요. 오늘 반등폭이 좀 가장 큰 대형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많이 눌렸던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손자 회사의 개별적인 좀 긍정적인 소식까지 안게 되면서 오늘장 무려 8%대 반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반등 나오는 부분이 어제 함께 신저가까지 갔던 카카오뱅크 6위권에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함께 묶어보실 수 있겠죠? 9위에는 네이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4% 정도의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위와 8위는 조금 같은 결로 보시면 2차전지 쪽으로 함께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상승 탄력이 미미하게 잡히는 점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하락장 속에서 좀 방어주 섹터가 됐던 부분들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숨고르기의 상승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네, 10위권 보시면 미국의 다우산업지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의 훈풍은 조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 미증시가 이미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폭이 거의 5%포인트 정도 나왔었는데 3%가량 밀리면서 출발을 했다가 CPI 쇼크에도 너무 많이 밀린 탓인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2%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산업지수도 2.8%대 강한 상승으로 이렇게 마친 모습 나타나고 있고 다만 미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컸다는 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 리스트 봤고요. 다음으로는 관심상위 리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관심상위 리스트에서도 오늘은 1위 종목이 신라젠입니다.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시기도 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거래 재개가 오랜만에 돼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관심 리스트에도 함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회 상위, 관심 상위 1위 종목은 오늘 신라젠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2위에는 금양이 있네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에 도달했던 탓인지 확실히 이렇게 관심도가 높게 측정이 되고 있고 포스코 엠텍도 1% 정도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은 4위와 5위, 7위에 있는 남선알미늄, 네오팩트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각각 개별적인 이슈들인데요. 일단 이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은 러시아의 알루미늄 제재와 엮이게 되면서 하락장 속에서 좀 상승 탄력이 높게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들 소외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셀바시온의 코박실이 중단 및 판매 승인을 받았는데 투자 이력이 부각되면서 함께 들썩였습니다. 오늘장은 5%가량 하락주입니다. 네, 네오팩트 같은 경우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자산 매각을 좀 검토 중이다라면서 이렇게 최근에 주가 변동성에 대한 공시가 나왔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는 프로2000이 있는데 이쪽은 좀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M2에는 신라젠과 함께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장은 상승 탄력 기록합니다. 바이젠셀도 마찬가지로 좀 개별적인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인데 개별적인 호재 때문에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는 종목,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는 부진한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만큼 이 카카오라든지 플랫폼 관련 종목들 네이버까지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손자 회사의 상장 계획 철회 소식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기도 한데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상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로 편입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합류 이후에 개발한 첫 게임인 오딘이 상당한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4조 5천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라이온하트의 상장 소식이 좀 전해지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카카오식 쪼개기 상장이다라는 반발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복 상장이라든지 주가 할인 이슈, 최근에 이렇게 소액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상장 철회 운동까지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라이온하트 측은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국내외 상황 등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공동대표 주관회사나 공동주관회사 협의하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봉 보시면 카카오가 그래서 오늘장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좀 깊었었던 종목입니다. 내려가는 모습의 차트 형성이 계속 됐었는데, 일단은 신저가 터치가 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기대감을 줄 만한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무려 8% 정도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일단 특징으로 보이고, 주요 이평선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금양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 콩고 리튬 광산 개발과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 거래소에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확실히 12일에 MOU를 체결했다라는 부분을 공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지역이 콩고의 마노노 광산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주의 자원 개발자인 AVZ와 이 중국의 CATL이 공동 개발 중인 광산과 리튬 광맥이 연결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면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만약에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해당 광산의 자원개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봤고, 투자 비용은 약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환율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일봉 보시면요. 금양 같은 경우 주가를 움직인 것은 결국에 2차 전지 때문이었는데요. 7월부터 주가가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월에 신고가 터치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로 살짝 조정받는 흐름 관측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차트 돌리면서 어제 상한가 나왔었고요. 추가적인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에 15%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약간 시세가 꺾이게 되면서 마이너스 하락권에 좀 진입한 모습입니다.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로는 프로2000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로2000은 세계 최초로 프로브 블럭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기차, 자율주행화에 따른 디스플레이 대형화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동차나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PC, TV 이렇게 디스플레이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와 함께 더불어서 LCD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제조 사업, 또 디스플레이 반도체인 DDI 칩 검사를 위한 반도체 검사 장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프로2000의 디스플레이 검사장치 사업부는 현재까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에 조금 독보적일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측 양사의 1차 협력사인데요. 시장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대형화 그리고 고사양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검사 설비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2000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프로브 블럭의 특허를 받기도 했었고, 이런 뛰어난 수준의 설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봉 보시면 프로2000 하향 추세의 종목이었는데 중간중간 물론 상승한 바가 있었거든요. 7월부터 상승 탄력을 높였다가 이후에 좀 하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차트 흐름을 돌려놓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오늘장까지 확실히 거래량 쪽에서 좀 돋보이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어제 상한가 도달 이후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